1648부터 이제 완전 분리 시작돼갖고 통합될 때까지 360년이 걸려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죠. 유럽의 어떤 유럽 전체의 어떤 역사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게. 이 사이에 그죠. 1648부터 시작된 싸움에서 그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프랑스 육군을 강화시켜서 막 명성을 떨치고요. 그래서 유럽을 또 다시 패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프랑스가 세지니까 나머지 나라들 다 연합해서 또 프랑스하고 싸워요. 하여튼 누가 세질라 그러면 용서 못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외교라는 거는 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 역사를 보면 그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계속 적이 됐다가 동지가 됐다가. 그래서 유럽이나 그죠?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당신을 악수한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타이라는 생각을, 결명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해관계가 바뀌면은 찢어지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 갖고 있는 그 심성 속에 뭐가 있냐면 그때 정하는 거죠. 이런 그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흩어지고 뭉치고 하는 이 심성이요. 사실은 우리나 중국이나 이쪽한테는 별로 없어요. 일본이나. 우리는 한번 이렇게 맺은 맹서, 그죠? 뭐, 해와 달을 뭐 두고 일월맹, 그죠? 영원히 가자, 뭐 이런 주의고, 또 사람이 뭐, 상대를 바꾸거나 배신하면은, 그죠? 굉장히 뭐 지적 없다고 보잖아요. 유럽이나, 그죠? 특히 미국은요, 지절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시하는 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 한 내용을 지키는 거죠. 그러다가, 그죠? 그 어그리먼트 한 내용에 이익이 없어지거나 틀려지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쟁이 끝나면 꼭 계약을 하죠, 그죠? 조약을 하고. 뭐, 나라 간의 계약을 조약이라 그러죠, 그죠? 뭐, 트리티라 하지만, 어그리먼트죠. 합의한 거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기면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건 또. 이거 안 지키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그죠? 북한이 재작년인가? 휴전협정 오늘자로 이제 없던 걸로 한다 그랬어요. 전 그거 보고, 그죠? 그거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북한이 바로 우리가 전쟁 상태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근데 그 다음 북한이 아무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육자회담에서, 그죠? 저기, 옛날 핵회담 할 때, 94년에 스위스, 제네바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계약을 했는데, 핵에 대해서, 그죠? 북한은 바로 어겨요. 그게 뭐냐면, 우리 쪽에는 계약은 계약일 뿐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속이는 것이 똑똑한 놈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도 미국을 상대로 할 때요, 이걸 뭐라 보냐면, 일종의 비즈니스를 통한 전쟁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걸 상전이라 그래요, 상전. 상전. 장사를 통한 전쟁이라고 보는데, 전쟁이라는 개념에서는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의 항상 핵심 요령은 뭐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손자병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쟁은 속이는 거다. 속인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요, 중국 국민들 전체가요, 제가 아는 중국 사람들도 그러지만
어떻게 해가면서 우리가 좀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지만 나중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꿍심을 가지고 끝내 얘네들 갖다 어떻게 해서 제패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요. 속인다는 개념. 북한도 잘 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쪽은요, 특히 우리는 이제 그 개방을 하면서 서구와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아직은 그죠? 우리는 좀 계약이라는 건 계약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북한이나 이렇게 중국이나 이쪽 사람들은 계약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계약을 뭐라 부르냐면 합동이라 그래, 합동. hợp 합동. 함께 동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합동인데 중국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합동을 썼다, 체결했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언제든지 이건 깨지는 겁니다. 저는 중국의 큰 약점이 뭐냐면요. 지네들이 미국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가 스스로 속인다 봅니다. 이게 약점이라 봐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나 그죠 동남아시아 가시면은 물건 사거나 하면은 다 속이죠. 그게 다 누가 속이냐면 주로 화교 계통들이 속입니다. 참 거짓말 잘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처음 초기에 무역할 때 맨날 속여요. 그럼 다 바보들 공장에 가서 재고만 파악해도 들통나는 걸 저놈들은 그냥 현장에서 내가 한 달에 5만 피스 제공하겠다고 계약했더만은 저놈이 오케이 하고 가격 정하고 갔어. 참 일을 무신경하게 해 이러면서. 우리도 중국화돼서 그랬어요. 우리 속에 지금 중국화된 요소가 많아요. 그게. 근데 그게요. 쟤네들이 계약을 중시하는 건요. 그 사람들이 순진해서도 아니고 무수히 싸우고 속여보고 한 결과로서 계약을 안 지키면 쌍방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죠? 지금 아직 근대화가 전 안 됐다 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도 여전히 그죠? 계약은 계약이라는 생각이에요. 흔히 뭐 우리나라도 그죠? 영수회담 정치인들 영수회담에서 뭐 하기로 했다. 돌아서서 딴 말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합의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합의에서 얻는 신뢰와 그죠?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상대를 갖다 우습게 보는 거죠. 유럽 놈들이 유럽에서 잘 속였어요. 뭐 기독교 밑에서 뭐 잘 진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도 싸우고 서로 하다 보니 그죠? 나중에 계약을 해서 그걸 지키는 게 서로 간에 당분간은 서로 좋다는 거고 그죠? 계약사항이 나중에 변경이 생기면 수정 계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붙죠. 왜냐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냥 계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도 뭐 동업하면은, 뭐 우리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좋게 좋게. 그 좋게 좋게가 되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업한다 그러면 다 그래서 어른들이 동업하지 마라. 우리는 이 동업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서로 속일 마음이 있으니까. 동업 중에 큰 동업이 하나가요. 카운터 파트너, 저쪽 당사자도 일종의 그 동업입니다. 그 계약을 서로 이행하기 위한 거죠. 근데 얘를 속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무역을 많이 하면서 그죠? 이제 계약을 속이면 안 되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좀 알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저 뭐 중국 애들은 아주 뭐 그게 남는 장사인 줄 알아요. 난 그러면 참 저것들이 멍청하다. 계약대로 하는 놈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은 아직 우리가 그죠? 이 국제 간에 거래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서툰 거예요. 중국은 막 뭐 전투란 속에는 속인다. 속이는 자가 이긴다는데 속이는 건요. 양놈들 더 잘 속여요.
다만 계약했으면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게 1648년부터 이게 뭐냐면 일종의 2008년까지가 하나의 거대한 분리, 변화의 시대라 이거예요. 주역으로 말하면은 주역의 마지막 괴가 그죠? 화수미제라고 나와요. 화수미제.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서로 간에 흩어지는 건데 그것이 새로운 변화 발전의 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60년이 유럽의 위대한 발전의 시기이기도 하고 발전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싸움이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효능이 굉장히 커요. 발전합니다. 강해지고. 가진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물은 이렇게 서로 상생상극을 하는데 서로 투쟁하는 것도 이게 세상이 변화 발전의 커다란 요소예요. 대충 쳐다보면요. 60년씩 한번 나눠봅시다. 그죠? 이렇게 60년 간격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면서 나폴레옹이 그죠? 나폴레옹 시대죠. 나폴레옹 1815년에 워털로에서 지면서 이제 끝나지만 이때 등장하는 게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우리가 흔히 말한 네이션, 국가. 그전에 왕국이나 뭐 이런 거지. 네이션이라는 뜻은 그죠? 뭐냐 그러면 우리 사주조합 똑같아요. 전 국민이 따지면 그러니까 관련된 당사자 전부 다 한 주씩 가지는 거. 우리 사주조합과 같아요. 네이션의 원뜻은 조합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큰 성과가 하나가 뭐냐면 그죠? 그 전까지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병력이 필요한데 동구 쪽에, 동유럽 쪽에는 러시아나 폴란드나 이쪽은요, 병력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상당수 인구가 농노예요, 농노. 노예. 농업노예. 얘네들 충성심이 없죠? 인구가 5천만이라 하더라도, 그죠? 주로 양반들, 귀족들이 다 있고, 뭐, 대다수가 농노란 말이에요. 농노한테 총을 쥐어주면은 걔가 싸우겠어요? 따라가다가 밤 되면 튀죠, 그죠? 러시아의 왕조가 이 당시 등장해요. 그 유명한 로마노프 왕조입니다. 로마노프 왕조. 들어봤죠, 그죠? 뭐, 한 번쯤 들어봤죠. 로마노프. 여기 역사가 끈이 변해가는 게 뭐냐면, 농노 해방이에요. 농노 해방하는 게 무슨 인권을 좋게 한다든가 아무 상관없고, 그죠? 프랑스 혁명에서 뭐가 됐냐면, 국민 개병제. 모든 국민이 병사가 된다. 그걸 흔히 징병제라 그래요, 징병제. 징병제. 영어로 칸스크립션이라 하는데, 징병제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군은 뭐 전쟁 나가서 한 2, 3만 명 몰살 당해도 아무 상관없어. 뽑는 숫자가 더 많아. 프랑스가 예를 들면 그 당시 인구, 예를 들면, 자, 2천만이라고 한다면요. 자, 여자 1,000만이겠죠, 그죠? 1,000만 명. 전쟁 나갈 수 있는 병력은 5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가 경제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군대 가면 밥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큰 변화가 뭐냐면 옛날엔 귀족 계급들이 장군하고 말 타고 싸우고 이제 찌끄레기들은 이제 총 들고 나가는데 나폴레옹이 뭐예요, 그죠? 천출이잖아요. 식민지 출신의 어디 깽깽이 같은 놈이 와서 조센진이 일본 제국 황제가 된 거예요. 그것도 무슨 조센진도 아니고 저기 뭐 신안군 낙도 출신이 뭐 한양 거쳐서 그죠? 한성 거쳐서 도쿄 와서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 황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엄청난 일이죠, 뭐, 진짜. 진짜 그야말로 무지랭이가 용되는 사건이죠. 나폴레옹의 장군들 전부 그런 놈들이에요. 뭐 술집 포주하던 새끼, 뭐 다 이런 놈들이 나중에 장군해요. 그게 이제 신분제가 무너지는 거죠. 병력 얼마든지 뽑는 거예요. 거기다 저는 얘기했지만, 그죠? 이 천출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이 없잖아요. 나폴레옹이 포병 배워갖고 잘 싸웠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게 혁명이죠. 그게 정말 혁명이에요. 이 혁명을 보고 나서, 그죠? 러시아가 딱 보니까 병력이 무진장 나오는데, 로마노프 왕조는 인구는 많아요. 다 농노야. 러시아는 끝내 농노 해방만 하다가 일본한테 노일전쟁을 피보고 로마노프 왕조가 해체된 거예요. 스탈린이 한 러시아 혁명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싹 다 귀족을 다 없애버렸잖아. 신분을 해방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국민 개병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 군대가 그 싸움 잘한 독일군한 상대로 아무리 죽어도 병력이 공급이 돼. 그냥 뭐 나중에는 하도 죽으니까 그죠? 돌격시킬 때 2명당 총 한 자로 줘. 가다가 네가 죽으면 네가 들고 쳐들어가. 돌아오면 기관총을 쏴 죽여. 그래갖고 이제 막 사상 주입하고 그죠? 이 징병제라는 게 그죠? 이게 징병제가 되려 그러면 이놈들한테 그럼 나가서 막 죽어라 하면 죽겠어요, 그죠? 뭔가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피를 흘릴 대가에 대해서 너도 한 표를 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징병제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받는 건 제가, 그죠? 군대 갔다 와서 동원하고 뭐 다 했는데 마지막 이제 다 끝났는데 저한테 영화표 한 장도 안 보내오더라고요. 이런 개 같은 국방부, 그죠? 아니, 그만큼 오랫동안 국가를 봉사를 했으면은, 뭐, 영화표 몇 장이나 뭐, 도서상품권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개새끼들 진짜, 이런 말 좀 퍼져서 들려야 돼. 쌍놈 새끼들만 했어. 이 국민을 갖다 개같이 여기는 발상이잖아요.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서 진짜 유사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건데. 한국도 아직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실은 이건 징병제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한테도 왜 그러면 투표권을 줬냐? 보통선거. 그것도 그런 거예요. 1차 대전 때 남자는 다 전쟁 나오고 무진장 죽잖아요. 그죠? 보니까 여자들이 어떤 이유든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하다. 병력의 원천으로서 애를 많이 뽑으시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군수물자 만들려면 공장에 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때도 여자들 처음부터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남자들은 전쟁 병사 나가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사실은 선거권 준 거예요.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주권 재멸의 원칙이라는 거는 전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뭐 고상한 뭐 아테네의 민주 정치 그건 다 개구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죠? 프랑스 혁명 후에 등장한 새로 내셔널리즘과 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저게 주권 재민이. 오늘날에 와서 미국이 그죠? 징병제 안 해요.
그런데 주권 재민이죠, 그죠? 사실 그게 이제 앞으로 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문 군인을 키워서 국방비가 많이 드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죠? 투표권을 주는 대신에 그럼 네가 네 나라에서 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애매한 상태예요. 옛날엔 전쟁 때문에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요, 옛날에 투표권 안 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도령님이 동네 시골에 그죠? 귀족 자제가 전쟁에 나가면 명예롭죠. 그러면 그 밑에 따라가는 그 종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도련님한테 예속된 상태예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도령님 나가서 고생하시니까 내가 나가서 그게 뭐냐면 옛날에 기사들이 말 타고 나가면 옆에 말 끄는 사람이 있죠. 시종. 종자라 그러죠. 그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에요. 프로도가 이렇게 갈 때, 그죠? 샘 갱기가 나중에 막 프로도를 안고 가잖아요. 반지. 그 모르도르에, 그죠? 화산까지. 그게 이상적인 영국의 주종 관계입니다. 그게 나름의 의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영국도 쌩 깠죠. 이제 무슨 주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민주주의와 주권 재민과 징병제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병력이 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나름의 혁명이에요. 용병제는 1648년 이전부터 해체가 된 거예요. 다 용병제였어요, 이전에는. 상비군은 이때 프랑스 혁명을 기억해서 상비군을 만들었어. 근데 너무 돈이 들어. 상비군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프랑스 혁명에서 자, 돈 별로 안 줘도 되고 뭐 돈 안 줘도 돼. 그냥 뭐 그럼 그 사람들을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힘이 뭐겠어요? 겉으로는 애국심이고 외부에 대한 그죠? 공포를 이용한 애국심이고 또 하나는 너 잘하면 가다가 그죠?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서 뭐 금은 보아도 뭐 금은 세트도 하나 훔쳐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답답하게 사느니 우리 흔히 요즘 우리나라 백수 많잖아요, 그죠? 얘네들 지금 사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배 타고 나갈 놈들이에요. 뭐 나가서 여기서 한국에서 뭐 백수로서 뭐 그 공시족이고 뭐 그 신림동 계곡에 박혀갖고서는 청춘을 썩느니 차라리 나가서 전쟁을 하든지 무슨 뭐 중국과 사기판을 벌이든가 하면 가주와 애들이 왜 안 가겠어요? 겁도 없는 20대인데 현대 문제가 뭐냐면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또 부작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제국이요, 태평양 전쟁 때 무수한 젊은이 나가 죽였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 지금 한국 계급 간의 어떤 세대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지금도 월남전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나 생겨서 그죠? 뭐 용병 뽑습니다 해갖고 뭐 월급 뭐 연봉 5천에 뭐 등등 뭐 나중에 뭐 3년간 복무 후에 뭐 글로벌 일자리 제공하면은 다 가지. 가서 한 15% 죽는다 치고 뭐 다리 잘리거나 해도 그죠? 뭐 우대, 뭐 상해 용사 우대 안 가겠어요 이거? 다 가지. 지금 이게 없으니까 문제예요. 참 이게 미국 놈들이 전 세계를 너무 평화롭게 지배를 잘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안 나는데, 그죠? 이게 좀 양질의 일자리 하지만 옛날에 양질의 일자리는 다 귀족의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영국은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서, 그죠? 뭐 그 동남아시아 여자 만나갖고 뭐 치기를 만들든지 하면서 다 그런 놈들이 다 해적질을 하죠. 이판사판이니까. 지금 한국은 곱게 길러놨는데, 그죠? 참, 이게 어디 가서 싹 사거리 이렇게 뭐, 하여튼, 열정을 분출할 만한 이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응? 필리핀 돈 되냐고. 그동안에 미군 부대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미국 시민권 따는 게 있었는데 이미 그것도 막혔어, 이제는. 지금 이게 얘네들이 아직도 뭐 그 노량진에서 뭐 그 싸구려 만두 먹으면서 뭐 그 공무원 시험 보고 하는데, 아휴, 참. 남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게. 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죽고 뭐 훔치고 이래야지 그게 사실 남성성인데, 이것들이 그냥 장가도 못 가. 거기다가 애 기름 죽어서 다 고자들이야, 이것들이 지금. 참난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60년대 때요. 우리 월남전 참전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일자리 없는데 일하다 보면은 차라리 거기 가서 뭐 흔히 해외 경험을 하잖아. 거기서 뭐, 거기서 뭐 경험도 없고, 그죠? 월남전에 갔던 사람들 대부분의 심리 상태는 막연하게 여기보단 낫겠다고 하는 그 월남전에 우리가 왜 싸우러 가요?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그런 해소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 돼. 잠깐 쉬었다 합시다.